노란색 화물 트럭들이 지정 폐기물 매립장으로 들어옵니다. 트럭 옆면에 성면 운반 차량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비닐로 포장된 묵직한 물체들을 내려놓습니다. 건물을 철거한 뒤 나온 폐성면입니다. 비닐로 꽁꽁 싼 이유는 성면이 외부로 노출돼 날리거나 주변을 오염시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성 들여 포장해온 성면을 화물차들은 아무렇게나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닐이 뜯겨나가고 성면 가루가 자욱하게 날립니다. 근데 100% 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제어를 이제 하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고 뭐 이제 그 하차하면서 점핑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차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매립장 곳곳엔 외부로 드러난 폐성면이 무방비로 방치돼 있습니다. 또 다른 폐기물 매립장. 이곳에선 아예 굴삭기로 성면 덩어리를 부수고 있습니다. 성면 덩어리를 내려칠 때마다 뿌연 먼지가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데. 예. 이곳에도 포장이 뜯겨진 폐성면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중장비가 폐성면 위를 왔다 갔다 하며 아예 가루로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밀봉해온 폐성면 포장을 일부러 뜯고 성면 덩어리는 잘게 부수고 있습니다. 포장해온 대로 잘 묶기만 하면 성면 가루도 안 날리고 지하수도 오염될 일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1급 발암물질 성면,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 걸까요? 최근 재개발이 결정된 수도권의 한 상가 건물. 천장에 성면 텍스가 깨져 여기저기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줘도 쉽게 부서지고 하얀 성면 가루가 바닥에 눌어붙어 있습니다. 건물주가 의무사항인 성면 철거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이 고철업자들이 돈이 되는 고철을 뜯어가는 과정에서 천정이 마구잡이로 훼손된 겁니다. 최대 15km까지 날아가는 미세한 성면 가루가 주변 주거지역으로 이미 퍼졌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가면 거의 이런 건물이 4-5개 정도씩 있어요. 여기 현장처럼 불법이 일어나고 나면 그 뒤의 수습은 다 피해예요. 막 슬레이트 지붕을 뜯어낸 주택 철거 현장. 바닥에 성면 조각이 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성면을 철거하다 부서진 조각들을 그냥 놔두고 간 겁니다. 불법입니다. 지난 3월 한 환경단체가 몰래 촬영한 수도권의 성면 철거 현장입니다. 성면을 떼어낼 때마다 밑으로 성면 가루와 부스러기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런데 바닥엔 비닐이 깔려 있지 않습니다. 역시 불법입니다. 그게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 않을 시에는 오히려 분진이나 부스러기들이 전부 다 사라질 때까지 사용하는 사람들은 성면에 오히려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성면 해체와 사후 처리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방진복과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 인부들이 나사못을 일일이 풀어가며 조심조심 천정의 성면 텍스를 해체합니다. 성면이 외부로 날리지 않도록 바닥과 벽까지 전체를 비닐로 막았고 한쪽에선 음압기로 성면 가루를 빨아들입니다. 음압기 필터엔 빨아들인 성면 가루가 가득합니다. 그 현장에서 사용한 필터는 전부 다 이제 수거를 해서 다시 그 고형화를 시키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터져서 이렇게 비산이 돼가지고 날아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실외에서는 성면 가루가 다른 곳으로 퍼지는 걸 막기 위해 반드시 방진막을 쳐야 합니다. 중간중간 수균제도 뿌립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철거를 해도 성면 가루가 날리고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성면 철거할 때 분진이나 부스러기가 발생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발생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분진 부스러기가 나오기 때문에. 배체된 폐성면을 처리하는 건 역시 엄격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면 덩어리는 덩어리대로 모아 일정 두께 이상의 비닐로 이중 포장을 하고 가루와 부스러기는 또 따로 모아 포장을 해야 합니다.
성면 덩어리는 곧바로 지정 폐기물 매립장에 가져가서 차단막이 쳐진 땅 속에 묻고 곧바로 그 위에 흙을 덮어야 합니다. 가루와 부스러기는 중간 처리업체로 가져가 시멘트를 섞어 콘크리트 덩어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기 중에 날릴 염려가 없도록 고형화 처리를 하는 겁니다. 성면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으면 비닐로 이중 포장한 뒤 역시 지정 폐기물 매립장에 묻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성면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폐생면이 일단은 그 폐 흡입 폭성이 있어서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좀 강력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성면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성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섬유 형태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성면 가루를 들이마시게 되면 폐 조직에 박혀 영원히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성면은 악성 중피종, 성면폐증, 폐암 등을 일으킵니다. 특히 성면이 직접적인 원인인 악성 중피종의 경우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국민 768명이 이 병으로 숨졌습니다. 성면은 몸에 들어왔을 때는 없어지지 않고 염증세포가 잡아먹어도 염증세포가 파괴되면서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흉막 자체에 또 암이 생겨서 악성 중피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병이 생깁니다. 뾰족한 치료가 마땅하게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2009년부터 신축 건물의 성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폐성면을 철저히 포장해서 땅속에 묻으라는 엄격한 관리법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왜 매립장에선 성면이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기껏 포장해 놓은 성면 덩어리조차 다시 부수고 있는 걸까? 돈 때문입니다. 제한된 공간 내에 더 많은 폐성면을 묻어서 돈을 벌겠다는 탐욕이죠. 매립장은 1톤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폐성면을 매립하고 있는데 제한된 공간에 더 많은 성면을 묻기 위해 일부러 성면을 부숴 부피를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상당수 매립장에서 성면을 묻을 때마다 즉시 흙으로 덮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매립장들은 순순히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시인했습니다. 기사 이제 장비하시는 분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교육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재교육을 통해 가지고 네. 조금 더 이렇게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런 불법 행위는 막을 수 없는 걸까? 7년째 성면 철거 및 처리업체를 운영해온 안홍영 씨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성면 처리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건물주나 철거업체 등이 지자체에 제출해 작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14만여 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성면 덩어리에 대한 처리 계획은 있지만 정작 날릴 우려가 있어 위험한 성면 가루와 부스러기에 처리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경우는 14만 건 중 불과 4,100여 건, 3%에 불과했습니다. 성면 해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처리 계획에도 없다 보니 성면 처리 업체들은 치우기 어려운 분진과 부스러기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씨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이런 경우를 막을 수 있지만 실무자들조차 관련 법규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분진 부스러기 처리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처리 교육을 안 잡았는데도 잘된 처리 교육서라고 처리 교육 확인 증명서를 발급해 주시느냐 이거죠. 일단 저도 좀 찾아볼게요. 성면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개선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성면 처리 계획서만 법대로 작성해도 피해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법 현장을 단속하는 일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현실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안 씨는 2009년부터 폐성면의 불법 관리 실태를 바로잡아 달라고 수십 차례 환경부에 신고도 하고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이게 과연 전국적인 현상이냐? 전국적인 현상이라니까요. 야, 그럼 분진이 과연 반드시 발생을 하느냐? 예, 반드시 발생해요.
반드시 발생해요. 어떻게 발생합니까? 어떻게 발생하냐고요? 모든 공사장에서 대분질이 발생하신다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경우는 아니고. 안 씨는 전국의 성면 매립장 13곳을 모두 찾아가 그중 12곳에서 불법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6곳은 동영상을 찍어 환경부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달라던 환경부는 어떤 조치도 민원 회신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진도 보내드리고요. 동영상으로도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답변이 없어요? 네, 답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계속 달라고 그래요. 무슨 자료를 더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씨는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조사에 착수했고 현장 조사 이틀 만에 폐기물 매립장 4곳을 적발했습니다. 권익위 조사관은 같이 단속을 나간 환경청 공무원들이 단속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말합니다. 이게 벌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미 좀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딱 가보니까. 방위지에서 그걸 처벌을 못 하겠다는데 뭐래? 포장을 안 하고 그냥 와줬으면 매립장에서 그걸 가면 포장해가 다 매립해야 되나 이래 나오더라고요. 권익위는 나머지 매립장들에 대해선 환경부가 조사를 계속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아직까지 조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계속적으로 9군데 정도를 더 특별 점검해서 폐성면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매년 서너 차례씩 매립장을 현장 조사하고 있지만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 건수는 5건에 불과합니다. 안 씨는 불법 현장이 공무원 눈에만 안 보이는 것 같다며 차라리 매립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소각 쓰레기장에는 센서를 달아놓고 관리감독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하듯이 매립장에도 CC카메라 하나만 달아놓으면 상시 감독 가능하거든요. 관리감독 가능하거든요. 법은 성면을 지정 폐기물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면 과연 관련법이 있긴 한 건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상당수 현장에서 앞으로도 엄청난 양의 성면이 쏟아질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폐성면을 처리하는 업체들. 불법을 눈앞에 두고도 방치하는 당국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건강은 계속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